안녕하세요, 생치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이 책은 그냥 제목부터 뭔가 읽고 싶은 책이었어요.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다 라는 거 모두들 좀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 아니신가요? 아닌가? 어쨌든 여기에 남들보다 내성적인 사람들을 위한 심리 수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좀 내성적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에 동화되고 같이 사회생활을 조금 완만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성적인 성격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긴 있는데 뒷부분에 아주 약간만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외향적인 사람들과 내향적인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양향성이라고 해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외향적인 성격 반, 내향적인 성격 반 이런 식으로 양향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차이들을 설명할 때 이분이 이제 심리학자셔서 좀 뇌과학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심리 실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실험이 뭐냐면 레몬즙 실험이었는데 망상 활성계가 각성과 자극의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크라는 사람이 레몬즙 실험을 고안해냈는데, 레몬즙을 혀에 떨어뜨렸을 때 망상 활성계가 더 민감하고 활동량이 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침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이 더 많이 생기는 사람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과 각성 정도가 높은 내향적인 사람일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좀 에너지를 뺏긴다 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뭔가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좀 더 반응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몬즙 실험을 했을 때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침 분비가 50%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내향적과 외향적인 사람의 차이가. 이 레몬즙 실험이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실험이었고,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로 구분을 또 했는데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을 계속 갈구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앞에 케이크 있다고 하면 그 케이크를 먹고 싶은 생각에 도파민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설레거나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 도파민이 발생되는 게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발생이 돼서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을 계속 더 갈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도파민이 방출이 되는데, 근데 그 도파민을 계속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 대신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더 갈구한다고 합니다. 아세틸콜린이란 우리를 전투 모드에서 해방시켜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방출되면 되게 편안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차분하고 정적이며 머리를 많이 쓰는 활동에 참여하면 아세틸콜린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즐거운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도파민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생긴 결과라고 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뇌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도파민을 통해 혈류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도파민의 경로는 아세틸콜린의 경로보다 더 짧고 이는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을 분비했을 때 외향적인 사람이 더 빨리 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 보통 외향적인 사람들이 리더 역할을 잘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각각의 성격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그 직원들의 말을 오히려 더 잘 들어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양양성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 때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좀 뭔가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이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작가님께서 심리학자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회는 내성적인 자신을 사회 부적응자로 내몰고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을 가볍고 천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이분을 심리학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뭐 외향적인 성격이 더 좋다, 내향적인 성격이 뭐 안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성격들이 이러이러하다, 각각 성격들이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표지도 그렇고 뭔가 에세이 느낌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책이랑은 조금 달랐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